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천병원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찢어진 급성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입니다. 먼저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킬레스건은 아킬레스 텐돈이라고 부르고요. 두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복근이라는 가스트로크네미어스, 그리고 가자미근이라고 부르는 솔리우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종아리 뒤쪽에서 합쳐져서 아킬레스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종골 결질에 부착을 하죠. 활막초라고 부르는 시노비라 시스가 없어서 건초, 페리테논이라고 부르는 섬유성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기능은요, 펜심성의 근육 수축을 하게 되고 보행의 추진력을 해준다고 하죠. 종아리 근육의 역할이 되겠죠. 아킬레스라고 부르는 우리가 신화에 나오는 우리가 인물이죠. 영화 타이타닉도 보면 나오겠습니다. 이 아킬레스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기 왼쪽 종아리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오른쪽 종아리가 과도하게 굵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또 색깔도 좀 이상해요. 이거 보니까 왠지 이쪽 종아리가 아프고 종아리가 팔릴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쪽 왼쪽 사진도 보면 왠지 과하게 종아리만 빨개 보이지 않나요? 왼쪽 또 그런데 오른쪽을 조금 더 굵어요. 이거 보니까 아킬레스 왠지 좀 종아리 근육이 안 좋아 보인다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킬레스건의 해부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힘줄입니다. 가장 강한 건이고요. 내측에서 외측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어 꼬여있는 강한 구조물이죠. 비복근은요, 보행, 달리기, 점프할 때 추진력을 해주게 되고, 가자미근은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구성을 보시죠. 비복근이죠. 가스트로크네미어스, 솔리어스, 가자미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빨갛게 크고 밑에는 좀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하얗죠. 실제로 사진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체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근육은 빨갛고 힘줄은 하얗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파열이 생기는데요. 근건 이행부라고 합니다. 여기가 되겠죠. 예, 여기 빨간색으로 근육이 통통하다가 갑자기 좀 얇아지잖아요. 이쪽 부위에 부하가 집중되면서 파열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골 부착부 여기죠. 종골에 부착하는 부위 여기도 힘줄이 들어가는데 역시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또 파열이 많이 생긴다. 힘줄에 여기는 혈관도 순환도 떨어지죠. 부건이라 부릅니다. 파라테논이라는데요. 아킬레스건 전방에 위치하는데 혈액 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수술 시 반드시 보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킬레스건은 이게 우리 각 건이라고 부르고 그걸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엔도테논이라고 부릅니다. 엔도테논. 그 다음이 에피테논. 제일 바깥에 있는 파라테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혈액순환에 이것이 잘 둘러싸고 있어야만이 아킬레스건에 파열이 안 생기고 수술을 하더라도 재파열이 안 생긴다 그러죠. 이쪽 사진에 또 보면 잘 나와 있죠. 조그만 거는 엔도테논, 조금 더 큰 거는 에피테논, 제일 바깥쪽이 파라테논. 이 부건 이걸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파열의 원인이죠. 앉아서 일하는 생활 습관이 많고요. 주말 여가 활동이 증가가 되면서 운동을 많이 하면서 파열이 생깁니다. 30대가 많이 생긴다 그러죠. 남자가 많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종아리가 아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그 부위가 또 파열이 되는 경우 약해지면서 통풍도 있고요. 갑상선의 문제도 있고 면역 질환, 전신 염증 질환 등등이 있겠습니다. 파열이 생기면 이렇게 파열이 돼서 이게 위로 삐죽 올라가게 됩니다. 뽀로록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원래 종아리 근육에 염증이 있다고 그러죠. 빨갛게 염증이 있는데 하면서 갑자기 운동하다가 딱 소리가 나요. 딱, 빡, 뚝, 부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킬레스건에 파열이 생기죠. 병태생리입니다. 왜 생기는지 좀 알아보면 활동이 적은 생활 습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칭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할 때 뚝 하고 끊어지고 건의 혈류 감소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많이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건의 혈류 감소 생기겠죠. 그러면서 결국 미세 손상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건의 회복이 불량이 되고 그 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쉽게 파열이 된다라고 우리가 병태생리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외래를 오면은 종아리 뒤쪽에 갑작스런 통증이 나타났다. 딱 뚝 소리, 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건 후면에 함몰이 관찰돼 손으로 만져보면 뭔가 푹 들어가 있어요. 피부에 출혈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 만져도 함몰이 관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죠. 톰슨 압착 검사입니다. 톰슨 스키징 테스트. 종아리 중앙을 잡고 압착을 해보게 되면 파열된 부위는 족저 굴곡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검사를 해보면 가장 믿을 만한 검사가 됩니다. 비복근과 가자미근 연속성을 확인하는데요. 이 사진 볼게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종아리를 꼭 누르게 되면 이 발목이 위로 불룩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게 되면 발목 위로 올라가면 역시 종아리 근육이 괜찮구나 라고 하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경우에는 눌러도 움직이지 않아요. 끊어졌기 때문에 발목이 위로 올라가지가 않는 거죠. 톰슨 압착 검사, 톰슨 검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외래에서 이걸 잘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진단, 엑스레이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캐그시 삼각이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파열되면 공간이 변형되거나 없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데요.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검은색이 보이죠. 하지만 파열되고 나면 뭔가 이상해져요. 여기가 검은색이 막 불균형해지고 검은색도 더 커져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캐그시 삼각이 보이지 않으면 이상해지면 역시 아킬레스건 파열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파열 사이 틈을 확인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MRI 찍어봐야 되겠죠. MRI 찍어서 쉽고 빠르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MRI를 찍게 되면 이쪽에 파열돼서 쪼글쪼글해지죠. 우리 사진 요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이 사진과 MRI 찍어보면 실제로 비슷하게 보이죠. 쪼글쪼글해져 있습니다. 전체 그 다리를 보게 되면은 역시 이쪽에 근육에 출혈이 쭉 생기면서 여기에 피가 많이 안 통했겠죠. 그런 허혈된 상태에서 여기에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킬레스건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선천병원 동영상 우리가 잘 공부하고 계시죠? 공감해 주시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